안녕하세요. 보험 팩트체크 인주환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제가 운전자 보험 보험료만 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의 핵심 팩트를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조회수 5만 회를 넘어섰고 무려 160개가 넘는 소중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당시 문의가 한꺼번에 몰려서 전화통이 잠시 불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시점이 2025년 1월 정도였어요.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맹점이 없는 구성을 팩트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전자 보험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진화가 됩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지도 벌써 1년 가까이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5만 명의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고요. 현재 기준 최상의 운전자 보험 상품은 과연 무엇인지 2025년 하반기 현재 기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최종 팩트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겁니다. 가상의 A씨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A씨는 추돌사고로 목, 허리 염자 진단을 받고 6주간 치료 후 상대 측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 한 달 뒤 통증이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 탈출이라는 추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디스크 치료비는 A씨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했죠. 저는 제가 만약 피해자 A씨가 아니라 사고를 낸 가해자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피해자가 병원에서 A씨처럼 최초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두셨고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주가 지나서 피해자 쪽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치료를 받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추가 치료 4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 합의금 기준은 이제 6주가 아니라 총합 10주가 되었습니다. 합의금이 수천만 원이 뛰어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이 최초 진단만을 기준으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면 보험사는 최초 6주 진단이었으니 6주치에 대한 합의금만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주를 채우기 위한 나머지 합의금 차액 수백만 원에서 또는 수천만 원은 전부 여러분 개인 돈으로 막으셔야겠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 현재 운전자 보험의 핵심 팩트는 최초 진단과 추가 진단을 합산하여 최종 진단일수로 형사 합의금을 보장을 해주는지 이 특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약관은 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형사 합의금 이야기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동을 하고 계세요. 매년 비싼 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왜 또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오늘 명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내 차로 인해서 상대방의 차를 고쳐주거나 상대방이 다쳤을 때 그 병원비를 물어주기 위한 보험이죠. 법으로 정해진 의무 보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앞서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혹은 중상해 사고처럼 큰 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민사의 영역이 아니라 운전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매년 가입하는 의무적인 자동차 보험은요, 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비용 그리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단 10원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형사적 책임을 오롯이 가해자인 나를 위해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상이 주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처벌 위기에
위기에 놓인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은 정확히 나를 위해서 무엇을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복잡한 특약들이 많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형사 합의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사고를 내게 된다면 피해자는 병원비와 같은 민사적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인 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형사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6주 이상 크게 다치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 합의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받게 될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합의금 특약은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에요.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우리는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송치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는 복잡하고 낯선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내 편이 되어 법률적으로 나를 방어를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벌금입니다. 재판 결과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대인 벌금만 생각을 하시지만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으로 인한 벌금이나 상대방의 재물을 크게 파손을 시켰을 때 부과되는 대물 벌금까지도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이 돼서 스쿨존 내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한 번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대인 벌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를 대비한 대물벌금 특약까지도 꼭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정리를 하자면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이 세 가지가 바로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기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본인의 증권을 한번 옆에 꺼내두시고 앞으로의 내용을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운전자 보험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이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기존 가입자분들 대부분은 내 보험에도 그거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 자체가 아니라 그 보장 내용이 2025년 현재에도 유효한지입니다. 보험 약관은 법과 제도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몇 가지 맹점들 때문에 여러분이 5년 전, 3년 전, 심지어 1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당장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맹점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의 지급 시점입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재판 이전에 가장 먼저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그 조사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변호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겠죠. 하지만 2022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또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즉 가장 중요했던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단 10원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중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야 했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맹점은 형사 공탁금 선지급 비율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인 여러분께서 법원에 형사 공탁금을 맡겨서 나는 이렇게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다, 이 점을 증명을 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은 당장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 보험사가 이 돈을 미리 줘야만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2024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이 공탁금의 50%만 선지급을 해주거나 아예 선지급 기능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공탁금이 5천만 원인데 보험사가 2,500만 원만 미리 준다면 나머지 2,500만 원은 사고 수습만으로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내가 직접 구해야 하는 돈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100% 선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은 공탁금 100% 선지급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 맹점이 바로 제가 오늘 영상 서론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피해자가 최초 6주 진단 이후 추가 진단이 4주가 더 나와서 나중에 10주 진단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보험약관이 만약 최초 진단 기준으로만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주 합의금 2천만 원은 보험사에서 주겠지만 추가 진단으로 불어난 최종 10주 진단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합의금 8천만 원, 이 8천만 원을 맞추기 위한 차액 6천만 원은 고스란히 내 개인 돈과 대출이나 융통으로 막아야 하겠죠.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최초 2천만 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실 건가요? 네. 2025년 하반기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이런 상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최초 진단이 아닌 추가 진단까지 모두 합산을 한 최종 진단 일수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빚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맹점은 비탑승 중 사고, 즉 하준이법 관련 보장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만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어를 뒤로 놓은 채 비탈길에 잠시 주차한 내 차가 혹은 내가 문을 열고 내리는 그 순간에 차가 밀리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석에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과거에 많은 보험들이 이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맹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중상해 사고의 보장 범위입니다. 내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행인과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기소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상 급수도 1급에서 3급까지의 초고위험 등급은 아니라고 해보죠. 하지만 피해자는 분명 중상해를 입었고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형사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기존의 낡은 운전자 보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 기소도 안 됐고 부상 급수 1에서 3급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5천만 원 전부 여러분 개인 돈으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부상 급수가 1에서 3급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합의금을 보장해 주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비 선지급, 공탁금 100% 선지급, 최종 합산 진단 기준 합의금, 비탑승 중 사고 보장, 그리고 기소불문 중상해 합의금 보장.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보험에 빠져 있다면 그 보험은 현재의 위험을 막아주기에 부족한 구형 보험일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팩트체크해드린 이 모든 핵심 보장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는 10개의 손해보험사 상품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부합되는 이 2군데 보험사를 기준으로 월 10,000원 초반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추가로 구성을 하시는 내가 경미하게 다쳤을 때 30만 원,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 1급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보장받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 특약까지 넣는다고 해도 여성은 A회사 10,000원, 남성은 B회사 11,570원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거나 재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10년 전, 아니 불과 5년 전, 1년 전에 가입을 해서 매달 내고 계신 운전자 보험, 이 운전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장을 갖추는 것이 결코 비싼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증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5가지 핵심 팩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지급이 되는지. 두 번째, 형사 공탁금이 50%가 아니라 100% 선지급이 되는지.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이 최초 진단이 아닌 최종 합산 진단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네 번째, 내가 운전석에 없던 순간의 사고, 즉 비탑승 중 사고까지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 불문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보장이 되는지. 이 5가지 기준은 지난 몇 년간 발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고들과 법률의 변화를 반영하여 완성된 2025년 하반기 현재의 진짜 운전자 보험의 모습입니다. 보험은 가입을 했다, 이 사실에 안심을 하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증서가 아닙니다. 특히나 운전자 보험은 더욱더 그래요. 내 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엔진 오일을 교체하듯이 내가 처한 위험의 변화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부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그 진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본인의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또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